안녕하세요. 코칭 심리학의 이해를 함께하게 된 정은주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코칭 심리학을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칭 심리학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코칭 심리학을 이해하고 또 심리학 기반에서 코칭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칭 심리학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칭 심리학은 코칭 모델의 뒷받침이 되고요. 그것이 성인학습, 심리학적 접근법에 기반한 것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과 일에서 안녕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으로서의 코칭 심리학은 코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실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코칭 현장에서 나타나는 행동, 인지, 정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학문이라고 했을 때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이 부분이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칭 심리학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행동과 인지 또 마음의 그런 정신작용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코칭에서 심리학을 활용한다는 것은 증거 기반의 코칭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감정,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지식을 토대로 코칭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한 관련된 심리학 이론과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코칭에서 심리학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객 중심, 관계 중심, 미래 중심이다 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전문가라는 마음으로 고객이 스스로 완전하고 또 답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하기 때문에 경청을 할 때도 질문을 할 때도 그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한 검증된 지식, 심리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또 그 고객의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듣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칭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비전과 성장 그리고 동기와 목표, 실행 관리 이런 것과 연결돼서 하는 것을 코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또 관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십, 같이 파트너로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이런 비전과 성장 그리고 동기와 목표를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연구 결과들이 함께 할 때 이 파트너십이 갖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동기부여와 또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입어서 더 코칭에서 파트너십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칭의 이해에 있어서 이제 치료와 상담과 코칭의 차이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어려움들을 더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요. 상담은 교육적인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코칭은 그거와 더불어서 변화와 성장에 더 관심을 갖는다. 치료에 있어서는 성격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틀 그런 부분을 더 바라본다면 상담은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코칭은 그 사람 자체 왜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신에게는 어려움을 가져오나요?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며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치료에서는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해결 분석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원인과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분석한다면 상담에서는 이제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갈지를 본다면 코칭에서는 해결 중심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더 코칭에서 많이 다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서는 이제 무의식을 좀 더 다룰 수 있겠고요. 상담과 코칭에서는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좀 표면적인 것들을 더 많이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치료에서는 심층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면 상담 문제 해결을 하고, 코칭에서는 그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동기부여,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점을 두는 게 좀 더 치료적이라면, 상담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미래는 성장과 변화,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미래에 초점을 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장기 치료가 되기 쉽고요. 상담과 코칭은 단기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치료와 상담과 코칭을 비교해 보시면 코칭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칭 심리학의 교육 내용을 보면요. 사실 앤서니 그란트가 2010년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에서 이제 코칭 심리학과를 처음으로 개설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떤 교육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 코칭 심리학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칭에서 이제 심리학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가장 좀 접근하기 쉽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긍정 심리학입니다. 긍정 심리학은 그동안의 문제에 대한 과거의 상처 이런 것에 우리가 더 많이 접근해 왔다면, 긍정 심리학은 웰빙,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심리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다룬 것이 이제 긍정 심리학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정신 역동 접근, 그래서 과거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면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서적 성장이 멈추었는지를 보는, 그걸 좀 해결하는 정신 역동 접근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러티브 접근이나 게슈탈트 해결 중심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지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의 신념으로 인해서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 사고라든지 이런 인지 발달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 챙김, 감성 지능 같은 또 사회 인지적인 구성,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조절 이론, 사실은 우리가 감정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자기 조절이 된다면, 다 통제할 수 있다면 사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조절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면 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게 되고요. 또 리더십과 경영 등 이렇게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어떤 직장이나 이런 관계 안에서 어떻게 또 잘 공동체 안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됩니다. 실제로 파머와 와이로브로가 2006년에 그 영국의 코칭 심리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코칭 심리학자들이 이용하는 심리학적 모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해결 중심 코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해결 중심 코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문제 중심의 어떤 장기간의 치료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먼저 할 수 있는, 단기 중심의, 단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런 해결 중심 코칭들이 일반 코칭과 잘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사고, 신념 이런 걸 다루는 데 있어서 인지행동 코칭 역시 또 코칭과 많이 연결돼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목표 중심이라든가 인지, 행동 이런 것들을 주로 심리학 모델에서 사용해서 코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